자, 76페이지 우리 한글 맞춤법 두 번째 2항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한글 맞춤법 두 번째 2항. 2항은 띄어쓰기 규정인데, 자, 띄어쓰기는 우리 기본 원리가 단어를 다 띄어쓰기지, 단어는 다 띄어쓴다. 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근데 누구만 붙였어? 조사는 붙였어야지. 조사는 혼자서 음, 이루어질 수 없는 애니까 옆에 붙여줘야 되겠죠? 이름 자체도 조사잖아. 도움을 주는 품사였어요. 도움을 주는 애. 조사는 근데 왜 그러면 단어로 우리가 단어는 띄어쓰는 애들만 단독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애들 단어 기준 써볼까? 자립하는 최소 단위라며. 근데 조사는 자립하지 못해. 그치? 그래서 의존 형태소잖아. 근데 얘는 왜 단어에 넣을까? 이유가 분리성이 인정된다. 분리성이 너무나 잘 분리돼. 얘를 띄어서 우리는 얘가 조사야 라고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단어에 자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식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항상 붙여 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단어의 우리 한 문장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 문장에서 단어의 숫자와 어절의 숫자는 같다 다르다 달라요. 왜? 여기 어절에는 조사가 붙을 거니까. 여기는 조사의 개수만큼 또 해줘야 되니까. 그게 달라지는 거지. 혹시나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음절, 어절 구분 잘해야 된다. 음절은 글자 수. 요 음자가 소리야, 소리. 글자 수고요. 음절할 때는 요 글자 수가 소리의 숫자예요. 소리의 숫자. 글자 수가 몇 개야? 소리 몇 개나? 라는 거. 어절은 단어의 숫자. 근데 단어의 숫자라고 하기에는 조사는 붙여 쓰기 때문에 단어의 숫자에서 조사는 제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띄어쓰기. 띄어쓰는 덩어리가 몇 덩어리냐? 음절과 어절 잘 정리해야 돼. 3음절로 쓰세요. 3어절로 쓰세요. 헷갈리잖아. 두 개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 자, 띄어쓰기 기본 원리는 그래서 조사는 붙여 쓴다. 자, 근데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밑에 의존명사 많이 나오지? 이거 앞에서 우리 품사할 때 썼을 거예요. 자, 품사할 때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던 거. 자, 품사에서 띄어쓰기 할 때 우리 요 띄어쓰기 공식 하나 있었지? 써볼게요. 반형어는 누구를 체언을 꾸며주고 뒤에 조사는 붙여 써준다 라는 거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어. 여기에 관형어는 관형사 들어갈 수 있고 품사에서는 단어에서는 또 용어는 관형격 조사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어미를 통해서 용언이 활용돼서 관형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체언에 들어갈 수 있는 명사들은 명사 중에서도 혼자 못 쓰이는 명사, 의존명사, 그리고 대명사, 뭐 수사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조사 뒤에는 조사 중에서 격조사도 있지만 보조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런 애들에 대한 품사 구분이 되면 밑에 띄어쓰기 문제 한두 문제씩 나올 거거든. 그 문제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지. 일단 요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른 단어들은요? 다른 단어들은 다 띄어 써줘야지. 당연히 서술어도 뒤에 올 거고 서술어도 띄어 써줘야 되고 부사어도 띄어 써줘야 되고. 그래서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의존명사는 여기에 써주라는 얘기야. 여기서 띄어서. 당연히 뒤에는 조사가 붙어야 돼요. 명사의 기능이니까 의존명사 뒤에는 조사는 붙을 수 있다. 아는 것, 수 이런 애들이 의존명사라는 걸 이제 눈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앞에도 아는 것, 이 뒤에 조사 붙었지. 그쵸?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의존명사겠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앞에 아는 이라고 할 때 얘는 기본형이 알다에서 올 거고 알다에 용언의 관용사용 전사음이 는이 붙은 거지. 아는 것 꾸며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도 하다에서
을이 붙은 거죠. 할 수 있다. 선생님 뒤에 조사가 없는데요. 여기 한번 가 넣어볼래? 나 할 수가 있어. 해도 말이 되지? 조사 넣어서 말이 될 때는 얘가 조사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의존명사예요.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할 수 있어. 우리 조사는 상당히 분리성이 아까 조사에서 분리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안 써줘도 무방해. 조사 없이도 우리 얘기 잘하잖아. 그치? 야, 밥 먹어. 밥을 먹어가 아니라 밥 먹어. 해도 말 알아듣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띄어쓰기 혼동이 있는 말들을 보면서 이거 외우지 마시고 밑에 이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조사와 의존명사가 있는 데에서 같이 한번 쭉 볼게요. 하나만 알고 만 안 돼. 그것만 알아. 하나는 수사잖아. 수사가 체언에 들어가야 되겠지? 뭐 대명사도 들어갈 거예요. 하나만 얘는 조사네. 1년 만에 1년은 앞에 명사죠. 자, 요 관용어 자리에 하나만 더 정리하자. 명사가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명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이 앞에 명사가 오면서 얘를 꾸며주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이때는 관용격 조사 의가 생략됐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갖고 굳이 하나를 더 넣지 않았지만 명사가 와서 꾸며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자, 우리가 동네를 꾸며주고 있지? 근데 우리의 동네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좀 더 어색할 수도 있고. 자, 축구 선수. 축구라는 단어에 선수가 붙어서 축구를 하는 선수 이렇게 꾸며주게 되지. 그런 느낌의 명사가 들어올 때도 우리는 얘가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고 봐도 괜찮아요. 음. 근데 관용어라고 하진 않고 얘를 하나의 명사구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명사구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 얘가 관용어예요 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명사가 오는 경우도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도 뒤에 의존명사를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명사가 온다라는 걸 여기서 하나만 넣어줄게요. 알겠죠? 얘가 명사가 관용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요거는 의가 생략되는 그런 역할일 때만 관용어 역할이고 어, 그냥 명사가 올 때도 이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가 음, 명사 플러스 명사가 의존 명사 때문에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잠깐만 나 물 한 잔만 먹고 올게요. 잠깐만 여기 보면은 질문이 들어왔네. 조사가 있으니까 의존명사인 게 의존명사를 안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잠깐만 내가 해석이 안 된다. 주혁아 마이크 켜고 얘기해 볼래? 아까 응, 저기 아는 것이 힘이다에서도 응. 저희 이가 조사니까 것이 의존명사를 인 것을 안다는 게 아, 무슨 얘기냐고? 자, 얘가 조사라는 건데, 그럼 얘가 뭔지 모르잖아. 조사는 누구 뒤에 붙는다고? 체언 뒤에 붙지. 그럼 얘는 체언이라는 건 알 거야. 근데 것은 혼자 쓰일 수 있니, 없니? 못 쓰이지. 것은 혼자 쓰이지 못하지. 겉겉겉거리지 못하잖아. 그리고 앞에 있는 아는이 있기 때문에 얘가 쓰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의존적으로 쓰이는 명사구나 의존명사라는 얘기. 이해됐니? 오케이. 자, 여기 수도 마찬가지야. 할 수 있어. 앞에 하다가 꾸며주는 느낌이니까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혼자서 못 쓰이는 명사죠. 자, 밑에 조사도 한번 봅시다. 셋뿐이다 라고 할 때 이때뿐이랑 웃을 뿐이다 할 때 이때뿐이랑 무슨 차이가 있냐? 뒤에 뭐가 붙었는지 봐봐. 서술격 조사 이다지. 선생님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서술격 조사 앞에 보조사가 붙어도 괜찮아요.
근데 얘 앞에 뭐가 붙었는지 봐. 셋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지. 얘는 수사니까 수사 뒤에 뿐이 붙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다가 붙은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조사의 콤보가 쓰였네. 자, 그리고 이 뿐이다라고 할 때는 뒤에 서술격 조사라는 게 보이죠? 서술격 조사인데 그럼 얘도 조사 플러스 조사인가요? 어떻게 조사와 조사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겠니? 이런 경우는 없잖아. 조사는 항상 체언 뒤에 붙어야 되잖아. 그쵸? 체언을 붙어서 하나의 어절을 이루잖아. 조사가 붙어서 어절을 이루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사라는 걸 알면 얘가 의존명사겠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고 의존명사는 혼자 못 쓰이지 그러면 앞에 웃는다, 웃다라고 하는 기본형이 와서 관형사형 전사어미를 통해서 꾸며주는구나 라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여기다 쏟아부어야 돼. 맞춤법 문제가. 그래서 그냥 외워버릴래요 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 까먹어. 그리고 외워서 정확하게 풀리지도 않고. 만큼도 앞에 너라는 건 대명사죠. 대명사 체언이 왔으니까 그만큼이라고 하는 보조사. 어떤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나도 그만큼 정도를 나타내주는 보조사고요. 근데 이거는 원래 나는 너는 너만큼 나도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거는 비교를 나타내주는 보조사구나. 근데 여기서의 만큼은 자 의존명사인지 어떻게 하냐 뒤에 뭐가 안 붙었네. 그러면 얘 때문에 먹다라는 애가 얘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먹다라는 애가 앞에서 관형어가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가 체언이라는 걸 알겠죠? 그럼 체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냥 혼자서 만큼 쓰지 못하지. 체언인데 혼자 쓰지 못한 애들은 다 의존명사. 이다가 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는 서술격 조사 이다예요. 서술격 조사 이다. 조사가 자 봐봐. 여기는 수사 플러스 조사 플러스 조사는 되는데 이거는 조사와 조사가 연속돼서 올 수는 없다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조사와 지금 하나 질문이 들어와서 조사만으로 하나의 어절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야. 조사와 조사만으로는 하나의 어절이 이룰 수 없어요. 앞에 명사라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의 어절을 이룰 수 있어. 얘는 수사라는 체언이 하나 들어왔지. 체언 플러스 조사 플러스 조사도 말이 돼. 조사가 격조사 뒤에 보조사도 붙어. 요 보조사의 쓰임 때문에 그래요. 격조사와 보조사는 같이 쓸 수 있어. 콤보로. 자, 밑에도 대로라고 할 때 앞에 책이라는 명사가 들어왔죠. 명사 뒤에 왔으니까 얘는 조사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요. 알다, 아는 대로. 자, 그렇게 대로 얘기해라. 아는 대로 알다라고 하는 우리 기본형 알다에서 왔으니까 반영사형 전성어를 통해서 꾸며주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의존명사랑 대명사랑 헷갈리는 부분들 뿐, 만큼, 대로 정도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 바로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때 이 지가 헷갈려. 이거는 나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어미지, 이 어미지는 니은지가 어미지예요. 니은지, 리을지 이런 애들이 다 어미예요. 자, 이거 맞춤법에서 앞에서 한번 했었을 거예요. 어디에서 했냐면은 어미, 리을지, 니은지, 어미, 리을지, 니은지 어디서 했냐? 어떻게 안 했나?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찾을게. 내가 띄어쓰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리은지, 리을지를 하나의 어미로 봐요. 얘를 하나의 어미로 봐요. 했었구나, 그치? 하나의 어미로 봐서 깔끔하신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도 선생님 태어난지 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는 의미. 자, 태어난지 할 때 이 지자는 명사로서, 명사면은 얘들아 실질 형태소에 가깝지, 실질 형태소지.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는 지예요. 아기가 태어난 때로부터, 아이가 태어난 때, 아이가 태어난 때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때는 의존명사로 해요. 그러면 뭐뭐 한지 몰라는 때라는 느낌은 없지. 깔끔하신지 몰라, 깔끔한지 의문형 어미예요. 의문형 어미. 얼마나 드셨는지, 또는 회상의 드셨는지, 요 어미는 어떤 의문형 어미의 지예요. 의문형. 우리 얼마는 얼마나 깔끔하신지 몰라. 깔끔하다라는 또 강조의 의미이기도 하겠지, 사실. 이 의문형이 서리법으로 쓰였을 때는 또 강조형으로 쓰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때는 어떤 지가 특수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미로서 쓸 때 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봐줘야 돼. 지만 보면 안 되고, 지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하나 또 비슷한 예가 리을걸. 리을걸이 뭐뭐 할 것을이 우리가 쓰이면은 얘는 의존명사라는 게 이렇게 문장에서는 보이거든. 근데 우리 아유 내가 할 것을 없어, 할 것이 없어, 할 것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뭐 할 걸이라고 하는 어미랑 상당히 비슷해져요, 구어체에서. 근데 이 할 걸은 나 뭐뭐 할 걸 후회의 어미예요. 안타까움의 어미지. 후회를 나타내주는. 혹은 추측의 어미예요. 깔끔하실 걸, 이렇게 깔끔하실 걸, 우리 엄마가 깔끔하실 걸, 아마 밥 먹었을 걸 이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예요. 이 걸만 빼놓으면은 어떤 의미가 없어요. 다른 의미가 없지. 실질 형태소의 느낌이 없죠. 그래서 요 지를 두 가지 찾아주세요. 하나만 생각해 주면 돼. 이 지가 어떤 시기라고 하는 진짜 그 명사의 의미가 있느냐. 시기 때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요 지를 판별해 줄 수 있어요. 요 지가 좀 어렵고 대도 마찬가지야. 지, 대. 자, 니은대가 하나의 어미예요. 자, 이때 니은대는 추운데 종속적 연결어미예요. 종속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유지? 야, 추우니까 이유를 나타내 주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해되죠? 종속적 연결어미 이유를 나타내 주는. 우리 문장의 짜임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문장의 짜임에서 종속, 이유를 나타내 줄 때 그런 니은대랑, 자, 의지할 대는 장소지. 의지할 공간, 장소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죠. 그때는 명사, 실질 형태죠. 근데 대는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의지하다가 앞에서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의존명사라고. 이해되니 여기서? 요 지와 대. 지와 대는 지금 어미와 명사가 헷갈릴 때예요. 의존명사, 어미와 의존명사가 헷갈릴 때요. 그렇죠?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는 이유를, 우리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 잠깐만 정리해 볼까? 자, 얘들아, 우리 종속적으로 연결된 견문장에서 잠깐 우리 그 문장의 짜임에서 견문장에서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 어떤 이유, 원인, 조건, 또 양보, 음, 이런 것들이 다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춥다, 추운 이유 때문에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 이유와 원인을 나타내는 거지. 그때는 다 어미로 처리해주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 의지할 때, 의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의미를 주는 요 대니까 얘는 명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추우니까 들어가자라고 할 때는 종속을 나타내주는 연결어미예요. 어미에서도 이렇게, 자, 어미만 우리 어미의 요 용언의 어간 어미를 볼 때 어미가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와 이 어말 어미는 또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로 나뉘는데, 연결 어미를 조금 더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조금 더 넣으면 연결 어미는
대등하게 연결하는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어미가 있고요. 보조적으로 연결해주는 어미가 있어요. 보조적. 보조적인 어미는 보조용언 쓸 때 쓰여요. 보조용언. 자, 대등하게 연결되고 종속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의미 관계상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리고 대등 합성어. 이럴 때 대등 연결 어미가 쓰이고 종속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리고 종속 합성어. 일 때 쓰여요. 이런 느낌. 이 종속 합성어는 예를 들어서 날아가다. 날다와 이거 우리 맞춤법 할 때 하는 거니까 날다와 가다가 합쳐진 거지. 근데 날다 and 가다가 아니지. 날아서 가는 거지. 날아서 어떤 방법을 나타내 준 날아서 가는 거니까 이때는 종속 합성어예요. 근데 대등하게 이어진 합성어는 높푸르다. 자, 원래 우리 높고 푸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and의 개념이 들어가면 돼요. and의 개념이 들어가면 대등하게 이어진 거예요. 종속적으로 연결된 거는 그 이유라던가 원인 혹은 조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종속에 대해서 이 종속적 합성어는 날아가다가 같은 경우 얘는 날다와 가다가 합쳐진 거지. 자, 그러면 날아가다도 우리 맞춤법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볼게요. 날아가다라고 소리 나지. 근데 이렇게 왜 안 쓰지? 소리대로? 이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날아가다라고 소리가 날 건데 얘는 왜 날아가다라고 쓸까? 이유를 아니까? 자, 이유를 아니까, 그치. 이유를 아니까 플러스 이유도 알지만 자, 본 뜻에서 멀어졌니? 날아가다가 날다와 가다의 본 뜻이 유지되니 안 유지되니? 멀어졌어? 본 뜻이 날아서 가는 거잖아. 플라이와 고의 느낌이 같이 있지. 본 뜻이 유지되면 그대로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예요. 본 뜻에서 멀어진다는 거는 쓰러지다. 자, 날아가다는 날아서 가는 거잖아. 요 두 개의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본 뜻에서 유지가 될 때, 본 뜻에서 유지가 되면 형태를 밝혀서 형태 소대로 어법에 맞게. 쓰러지다는 쓸다와 뭐뭐 어지다. 피동이지 얘들아. 뭐뭐 어지다 라는 피동이 들어갔죠. 그러면 내가 쓸다 이렇게 빗자루로 휙휙 쓰러지는 느낌이 살아있니? 쓰러지다는 빗자루로 휙휙 쓸고 있는 느낌이 전혀 없지. 그치? 그리고 이 쓸다를 당하는 거잖아. 쓰러지다는 쓸다를 당하는 거지. 쓰러지다 픽 쓰러졌는데 쓸다를 당하는 거니 느낌이 전혀 유지되지 않죠. 그때는 본 뜻에서 멀어졌을 때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렇게 적는 거. 맞춤법까지도 연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해돼? 음흠. 그러니까 요 안은 종속적 연결 어미고 대등하게 연결될 때는 and의 개념으로 고가 많이 쓰여요. and. 먹고 싶다. 아, 미안해. 먹고 싶다는 보조적 용어이다. 뭐뭐 하고 싶다. 요 싶다가 보조 용어니까 그 앞에 붙을 때는 보조 용어이에요. 보조 용어 앞에 붙을 때만 보조적 연결음이에요. 얘는 잠깐 우리 이번 시험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잠깐 빼놔도 괜찮아. 자, 요 들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하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얘가 전미사. 남자들이라고 할 때 복수를 나타내주는 전미사지. 전미사로 쓸 수 있고 의미를 더해줬잖아. 전미사 우리 접사의 개념은 뭐니? 의미를 더해주면 접사의 개념이죠. 자, 그리고 뭐뭐들이라고 하는 이때는 의존명사예요. 이렇게 열거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다 묶어서 한 번에
같은 종류의 사물들이 있다. 혹은 이들, 또 등 이런 단어들. 얘네들은 의존명사예요. 기장들을 오곡이라 한다 해도 되지만 여기에 기장 등을 오곡이라고 해도 된다. 걔도 의존명사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들이라고 비교했을 때 이 들이 서로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때는 의존명사. 남자들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 요 들도 좀 어려우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어미와 의존명사가 겹치는 경우, 그리고 보조사랑 조사랑 어미가 겹치는 경우 대부분 요 공식을 넣어서 읽어주면 돼. 특히 요 어미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니까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도 띄었습니다. 얘는 의존명사는 아닐 거예요. 의존명사인 경우, 미안해. 의존명사야. 의존명사인데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는 의존명사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단위를 나타내주는 명사, 우리 사람이라는 단어 있지? 한 사람 띄어 써줘야 되겠지? 단위를 나타내줄 때는 항상 띄어 써준다. 그리고 단어를 나타내주는 이런 의존명사인 경우도 다 띄어 써준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헷갈려요. 어느 경우 다만, 우리 다만을 공부해 주는 거잖아. 앞에 숫자가 오면은 붙여 쓸 수 있대요. 숫자가 어울리는 경우. 이때만. 제1과는 제1장을 얘기하는 거. 우리 1과, 2과, 3과, 1과목 얘기할 때. 이때는 붙여 쓸 수 있다. 이게 좀 헷갈리죠. 그리고 요 제1이라고 할 때는 제1을 다 붙여 써줘야 돼요. 이거는 제1, 한자로 이 제자가 접사예요. 한자의 접사 느낌이 있거든. 순서를 나타내주는 접사예요. 이건 순서 접사예요. 그래서 제1장이라고 쓰면은 틀려요. 얘를 붙여줘야 돼요. 알겠죠? 이거 중요해요. 제1, 제2, 제3 할 때는 붙여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려면은 좀 사람들이 제1회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음, 다 숫자랑 있는데 숫자랑 어울린다고? 잠깐만. 이때는 붙여 써주고 이때는 띄어 써주고. 알겠죠? 다만 여기서 순서를 나타내주는 이거는 서수사지. 그쵸? 서수사. 그리고 숫자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숫자. 한글 말고 숫자. 1부터 10까지. 요 숫자. 그때는 붙여 써준다는 거야. 자, 한 개는 하나, 둘 양수사죠. 차 한 대도 양수사죠. 10살도 양수사죠. 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1은 제1, 제2, 제3 순서 나타내 주는 거죠.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지. 그죠? 3학년이라고 해서 학년이 3개가 이렇게 결합된 거니? 아니지. 순서지. 매년의 순서. 그때는 서수예요. 그리고 10개 숫자예요. 한글이 아니고 숫자로 나타날 때 그때는 붙여 써줄 수 있다라는 조건. 요거는 안 헷갈리지? 이렇게 정리하니까. 자, 숫자는 만 단위로 띄었어야 돼요. 우리 국어에서는 이렇게 억만 단위로 써야 돼요. 근데 숫자를 기록할 때는 어떻게 쓰니? 얘 숫자로 써볼까? 12억, 12억, 3, 4, 5, 6, 7, 8, 9, 8일 때는 숫자를 쓸 때는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 반점을 세 자리씩 묶어주는 거예요. 숫자를 쓸 때는 세 자리씩 묶어줘야 돼요. 만을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숫자는 세 자리, 한글은 만 단위, 한글은 네 자리씩. 좀 다르죠? 자, 그리고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인 말들은 띄었습니다. 얘네들이 상점 등이라고 할 때 이 등은 아까 얘기했던 의존명사. 얘는 의존명사니까 띄었어야 되죠. 남자 대 여자 이 대가 앞에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 띄어서 줘야 돼요. 이거는 접속 부사예요.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접속 부사로 쓰여요. 부사니까 당연히 띄어 써줘야 되지.
접속 조사면은 주겠지. 조사면 붙여주지만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띄워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이럴 때는 접속 조사 와고 남자 대 여자 대결을 나타내주고 있지. 그래서 접속 그런 의미 관계를 나타내주는 부사 역할로서 얘는 띄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근데 헷갈린다.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낼 땐 분유. 이렇게 이 말 저 말 한 입 두 입. 이때는 띄었어도 괜찮아. 자, 이 말 관형사지. 지시관형사 말이라고 하는 명사. 이렇게는 원래 띄어 써주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한 입, 두 입, 한 입 띄어 써주는 거죠. 왜? 하나의 수관형사 그리고 입이라고 하는 명사 이렇게 띄어 써주지만 이렇게 한 음절, 한 음절이에요, 1음절이에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있을 때는 그냥 붙여 써주는 것도 인정. 자, 요 수관형사는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요 관형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것도 하나 헷갈리니까 정리하자. 수관형사와 수사는 상당히 비슷하지만 달라요. 수관형사와 수사는 달라요. 알겠지? 얘는 관형사고 얘는 체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위치도 다르겠지? 들어가는 위치도 관형어 자리에 들어가는 수관형사, 체언 위치에 들어가는 수사.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셋이서 공부하자. 세 명이서 공부하자. 자, 숫자와 관련된 애들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누가 결합됐어? 조사가 결합됐고요. 명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가 결합됐죠. 이럴 때 이 셋의 자리는 수사이고요. 이때의 세 명은 수관형사이고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뒤에 누가 결합했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시켜볼까? 이거 이는 조사지. 조사 앞에 명이니까 이 명은 의존명사겠네. 의존명사 명은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앞에서 꾸며줘야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앞에서 뭐 소리대로 적대라던가 형태를 밝혀서 적대랑은 좀 개념이 다르지 맞춤법 중에서 또. 음. 자,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붙였음도 원칙을 하는 뭔 말이야? 그때그때 그냥 알아서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도와드리다 붙여서 써주세요. 요 드리다가 보조용어이지. 본용어가 보조용어는 다시 한번 보자. 본용어, 보조용어. 자, 본용어는 주된 내용이에요. 얘는 의미를 조금 더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보조적 느낌이에요. 얘네들 어떻게 찾아주냐면은 밥을 먹어 치우다. 이때 밥을 먹다라는 의미겠지? 먹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얘기하고 싶어. 근데 밥을 치우다. 진짜 밥을 옮겨버리고 없애버리는 거니? 자, 70페이지 5번. 이거, 이거? 잠깐만. 여기까지만 하고 돌아올게. 자, 밥을 먹다와 밥을 치우다의 의미를 볼 때 밥을 먹다라는 우리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겠지? 밥을 치우다는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야. 이때 보조용어이에요. 보조용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 보조용어로만 쓰인 애들이 있어. 이런 거, 씹다 같은 경우. 보조용어로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치우다는 본용어로도 쓰이지. 책을 치워 버리다. 그럼 이때도 책을 치우다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 버리다가 책을 치워서 내가 저쪽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라면 얘도 본용어니 가능해. 그치만 그냥 책을 치웠어 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강조의 의미라면 얘는 보조용어이에요. 요 버리다의 의미도 요 문장만 보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건 아마 안 내겠지 학교에서도. 이 본용어가 보조용어의 관계에서는 근데 띄어쓰기는 얘들 원래 띄어쓰는 거예요. 단어와 단어잖아. 단어와 단어는 다 띄어쓰는 거죠. 근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조용언 띄어쓰기 의미를 도와주는 용언이죠. 쉽다라고 하는 보조용언. 보다라는 게 눈으로 보다라는 건 아니지. see 느낌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보다라는 거니까 이때도 보조용언의 보다예요. 자, 뭐뭐한 그러면은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는데 뭐뭐하고 이게 보조적 연결어미라는 거예요. 크게 의미는 없지. 이유라던가 대등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 뭐뭐하는 체하다, 뭐뭐한 척하다, 뭐뭐하는 마다다, 뭐뭐한 듯하다. 근데 얘네들은 띄어 써주는 것도 원래는 띄어 써주는 거예요. 근데 붙여 써준다. 붙여 써주는 것도 인정이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자, 이게 어려워요 또.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붙여 쓸 수 없다.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합성어일 때예요. 합성어. 합성어가 하나 있으면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보아라는 보조용언이네요. 나 그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보조용인데 덤벼드는 덤비다. 그리고 들다. 얘가 합쳐진 거지. 그때는 붙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읽어주면 돼 여기는. 이렇게까지 막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고. 자, 조사가 결합된 거. 놀아 나는구나. 그냥 나는구나 할 때는 붙였어도 괜찮아요. 근데 놀아만 나는구나 조사가 뿅 하고 들어가 있을 때는 얘는 붙여 써줄 수 없다. 자, 보조용은 중간에 또 조사가 결합된 경우도 있지. 잘난 체 하다. 할 때 잘나다 그런 체를 하다 여기도 조사가 들어갔네요. 조사가 들어가면 붙여 써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무슨 연결음이? 어디 연결음이? 요거? 보조적 연결음이? 미안해. 보조적 연결어미. 이거는 뭐 대등이나 합성의 그런 어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하나만 더 적어놓자. 자, 먹어보고 싶다. 이거 몇 개의 용언이 지금 결합됐니? 세 개의 용언이 결합됐죠. 그렇죠? 세 개의 용언이 결합됐을 때는 자, 보조 용언은 지금 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데요. 그럼 얘네 다 붙여 써줄 수 있을까? 안 돼요. 얘네만 붙여 써줄 돼요. 얘는 꼭 띄어 써줘야 돼요. 세 개의 용언에서는 앞에만 붙여 써줄 수 있어요.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어렵니? 좀 짜증나는 게 많지.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근데 아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앞에서 우리가 품사라던가 형태소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하나도 형성되지 않은 채 공부를 했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배경 지식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수업은 이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수업이거든. 그게 아니면 그냥 외웠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해하고 나서부터 다른 이런 문장들을 적용시켜서 봐봐. 그러면 이런 문장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연습하는 게 맞춤법 과정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문장부 같은 경우도 한글 맞춤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만 읽어봐. 음,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원, 일을 표시할 때는 2021, 6월 20 이런 식으로 쓸 때 써준다. 쉼표 같은 경우는 열거할 때 쓰죠. 가운데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국어 여기 가운데에 과학 이렇게 쓸 때 가운데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짝을 이룰 때도 써요. 그러니까 쉼표랑 좀 비슷한데 좀 쓰임은 조금 달라. 얘네들 한 번만 읽어봐요. 문장부호는 3개일 때는 앞에 2개만 가능한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쌍점. 쌍점은 우리 설명 붙일 때 땡땡 하고 설명 붙일 때 또는 몇 대에 몇 의존명사 몇 대에 몇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빗금 나눌 때예요. 또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 이렇게도 문학에서 많이 쓰죠. 큰 따옴표는 직접 대화, 작은 따옴표는
마음속으로 한 말 이럴 때 쓰인다. 아, 이걸 어저께 했었구나. 여기서 했었구나. 틀리기 쉬운 맞춤법 다시 한번 보면은 리을로 나타내는 된소리 대기 표기에 반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리을 어미 소리 뒤에 된소리 대기 조건은 알지? 어미 리을 뒤에는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될 거예요. 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먹을 것, 여기서 리을지, 이것도 표기대로 그냥 어법대로 써준다라는 거. 자, 받침 기억 뒤에 된소리는 예사소리 플러스 예사소리지? 그때는 된소리 대기 표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해야 돼. 비슷한 음절의 경우, 나는 경우는 된소리를 표현합니다. 이때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딱따구리 발음 어떻게 쓰니? 딱따구리. 딱따구리. 표기. 딱다구리라고 쓰니? 딱따구리라고 쓰니? 딱따구리라고 쓰지? 어. 이거는 그럼 선생님 다구리인데 된소리 예사 플러스 예사 소리 조건인데 왜 이렇게 쓰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음절이 겹쳐나면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죠. 딱딱딱딱딱딱 이 소리들이 딱딱딱딱딱딱딱 소리가 겹쳐나면 그때는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깍두기는 깍깍깍깍두기가 아니라 깍깍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씁쓸하다 선생님 씁쓸하다 이거 비슷한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씁쓸이에요. 다른 소리예요. 얘네들은 받침도 다르잖아. 근데 딱딱딱딱딱딱 소리는 똑같은 소리잖아. 그래서 딱따구리가 딱딱 소리를 나는 우리에서 왔어요. 딱딱딱딱 소리를 내는 우리가 있다. 이거는 어떤 개체, 어떤 사물을 얘기할 때 우리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연음이 돼서 딱딱딱딱 소리를 나는 우리가 아니라 얘는 새를 이제 의미하는 본뜻에서 멀어졌죠. 그래서 딱딱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소리를 밝혀서 적어주는 거. 쌍디귿 소리를. 자,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는 어떻게 적으라고? 모음 탈락은 반영해서 적어줘요. 알겠죠? 어미가 바뀔 경우 어간의 어미가 원칙이 벗어나는 대로 적어줘요.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모음 축약도 그대로 적어주기도 하죠. 모음은 무조건 반영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잠그다지. 탈락을 그대로 반영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담그다지. 탈락을 반영해서 어를 결합시켜 주라는 얘기. 퍼도 후다지. 탈락을 그대로 반영시켜 주라는 얘기. 자, 여기서도 어간의 혼동 바라다예요. 기본형 바라다. 이게 날아가고 접사 미음이 들어간 거지. 혹은 뭐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 음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가 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왜 붙였냐면은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자, 요 소리에 대해서 어 어떠하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떠하다. 어떠하다는 미안해. 어떠하다는 요 히읗이 없어야지. 다시 기본형부터 갈게요. 어떠하다예요. 어떠하다를 조금 더 추가해서 축약해서 어떠다가 돼요. 어떻다, 저렇다. 그쵸? 어떻다, 저렇다. 그러면 얘가 이런 경우가 있어. 어미 활용이 돼서 어떻게 개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부사 파생 접사지 부사형 전성어미 이계 도록이 쓰였잖아요. 어떻게 쓸 때는 부사일 때는 괜찮아요. 부사일 때 예를 들어볼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떻게 먹지? 꾸며주잖아. 꾸며주잖아. 그때는 어떻게가 맞아요. 이때는 어떻게가 맞아요. 근데 뭐뭐 하면 어떻게라고 할 때는 얘는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해가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해가 줄어든 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가 줄어든 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얘는 준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가 어떻게 줄어들었냐? 히읗이 탈락하고 의가 탈락해서 히읗은 그냥 소리에서 받침에서 탈락해버린 거야. 떡 해가 된 거예요. 애만 탈락한 거죠. 어렵지. 이 부분은 좀 어렵죠. 근데 이걸 이해하면 돼요. 어떠하다의 기본형에서 기본형을 축약해서 어떻다가 됐죠. 그리고 어떻게라고 하는 부사형 전성어미가 쓰여서 어떻게 할까인데 이 어떻게 해가 줄어서 또 어떻게가 된 거예요. 아유, 이 과정들을 적으면서 이해 한번 해봐. 이렇게. 그 과정이라는 얘기. 저렇게도 마찬가지겠지? 저러하다. 저러다. 그리고 얘가 저렇게. 그러면 얘는 저렇게 해. 할 때 저럭해가 되겠지. 요 과정이에요. 그것만 이렇게 쭉 따라올 수 있으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는. 자, 여기 부분도 어렵니? 어렵나? 뭐 그럭저럭해. 뭐 이렇게 우리가 요 저렇게는 그럭저럭해 이때 쓰잖아. 이럭저럭해. 여기까지가 이제 뭐 맞춤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내용이고 어려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잠깐만. 그냥 물어볼 때 이런 항 없이 여기에 있는 이런 설명 없이 그냥 얘네들만 물어볼 때 음, 그냥 얘네들만 물어볼 때 그냥 얘네들만 줘서 맞춤법으로 뭐 옳게 쓴 것을 또는 틀리게 쓴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싶은 거예요. 근데 항상 요 기준 있죠? 본뜻에서 멀어진 건지 또는 우리 소리 그 까닭 없이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 이유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줄어들 때는 아까 얘기했던 요 줄어들 때는 이 준말 같은 경우는 기본형을 항상 생각해 주는 거. 용언에서는 기본형 생각해 주는 게 필수라고 얘기했죠. 기본형에서 또 본뜻에서 멀어졌는지 기본형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면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고 용언의 본뜻의 그 기본형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형태를 밝혀서 적는 거고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준 다음에 문제 풀면서 한 문제 그냥 우리는 지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야. 문제 보자마다 이거야 이렇게 체크하는 답을 골라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문제 풀자마자 날아가는 지식이고 한 문제를 보더라도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낸다면 그걸 이해하면서 문제를 푼다면은 그거는 적어도 우리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까지 남아있는 지식으로 남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강조하지 이해하면서 풀라고. 일단은 여기까지 있는 내용인데 전반적인 우리 표준어 맞춤법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끝낼게요. 그냥 끝내기는 아쉽잖아. 자,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 자, 요게 기본 1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1항. 자, 1항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는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의 원리,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 원리예요. 소리대로 적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한글이 표음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표음 문자라는 건 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문자라는 얘기죠. 소리를 기록한 거예요. 의미는 한자어에서 우리 한자와는 달리. 자, 소리대로 적고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거는 형태소를 밝혀서 적으란 얘기예요. 자, 형태소라는 거는 뜻을 지닌 최소 단위죠. 뜻을 지닌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이 뜻을 유지될 수 있게끔. 자, 이 뜻을 유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혼동을 줄이자는 거죠.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뭐 연음도 일어나고 음절의 끝소리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형태를 밝혀서 적지 않으면은 혼동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요 뜻을 지닌 것을 유지시켜서 밝혀서 적으면은 혼동의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요 두 가지 원리가 혼용돼서 맞춤법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근데 소리대로 적대라고 할 때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 음운의 변동을 특히 된소리 대기지. 된소리 대기 같은 경우 이 이유를 알고 있어. 또 국외음악 같은 경우도 이유를 알고 있어. 그러면 소리대로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요. 그럼 언제만 소리대로 적어요? 일단 이유를 모를 때. 이유를 몰라. 이거 왜 이렇게 된소리가 나지? 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오라버니, 오바 이런 단어였어요. 아빠도, 어깨도. 이런 단어들을 된소리가 우리 국어에서 원래 된소리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옛날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된소리가 많이 쓰이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 소리대로 적어줘야 돼. 그렇죠? 그렇다고 뭐 동그라미 같은 경우 선생님 저는 동그라미라고 나는데요. 이거는 이유를 모르는 거네요. 이유를 모르는 밑에 음운의 변동 밑에 요거는 국외음악. 된소리 대기. 이유 다 알잖아. 국외음악의 조건.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형태를 파괴하는 거예요. 소리를 파괴해서 내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이유는 있어.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좀 더 분명하게 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내는 이유는 있지만 그건 형태를 파괴하는 거고 의문의 규칙을 파괴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인정은 안 해줘요. 자, 그래서 된소리 대기 조건이나 국외음악 조건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얘를 소리대로 적지 않는다. 또 어법에 맞게 적을 때도 본뜻에서 유지되고 있으면 본뜻이 유지되고 있으면 얘는 형태를 밝혀 적는 거예요. 근데 본뜻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아. 그때는 소리대로 적는 거예요. 요 1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노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놀음에서 온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도박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예 바뀌었죠. 본뜻에서 멀어졌죠. 그때는 소리대로 노름이라고 적는 거예요. 용언에서도 마찬가지죠. 살, 아, 지, 다. 얘가 사라지다로 소리가 날 거예요. 근데 사라지다는 살 플러스 아지다인데 우리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잖아요. be gone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사라지다라고 표기까지도 이렇게 적죠. 표기까지도. 이렇게 적지 않죠? 왜? 본뜻에서 멀어졌으니까. 그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만이라고 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 또 정리해야 되는 게 사이시오. 이 사이시오 표기는 사이소리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지다라는 거죠. 사이시오 표기는 사이소리 현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이소리 현상이란 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된소리가 덧날 때. 된소리가 덧나. 근데 이거 이유를 몰라. 왜? 된소리 이유를 몰라. 얘기를 해볼까? 초 플러스 불. 자, 초 플러스 불 할 때 단어 요 사이시오는 합성어에서 얘기하는 거죠. 합성어에서 이유가 모르겠어. 촛불인데 촛불로 나요. 이거 왜 된소리가 나지? 된소리 되기 조건인가? 아니죠.
그때 우리 된소리가 덧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쓰니? 초 플러스 불 표기 초 불로 이렇게 표기를 쓰지. 사이시옷을 써준다라는 거. 된소리가 덧날 때 이렇게 써주고요. 니은 소리가 덧날 때도 써주고요. 니은 소리가 덧날 때도 써줘요. 음. 초가 흐르는 물을 초 플러스 농 하면은 촌농이라고 발음되지? 그때 우리는 표기는 어떻게 써? 촌농 이렇게 쓸 거예요. 이때도 니은 소리가 덧났으니까. 니은은 깨 플러스 입, 깻잎. 이때도 깻잎이라고 표기를 써주죠. 발음은 깻잎이라고 발음이 니은 소리가 덧날 거예요. 이때가 이제 사이소리 현상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시옷을 표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시옷 표기도 어떨 때는 한자어일 때는 한자어와 한자어의 결합에서는 안 써준다. 단 6개 빼고 6개 예외 계속 생각해 줘야 돼요. 새빵을 얻었더니 곳간 옆이고 찻간 옆이고 택관 옆이더라. 이거의 횟수를 생각하니 숫자가 어마무시하네요. 그래서 개수라는 단어랑 전혀 다르다. 개수는 개수라고 적어줘야 돼. 숫자는 숫자라고 적어줘요. 얘도 뭔가 수를 나타내주는 거잖아. 야, 몇 개야? 그 개수가 어떻게 돼? 근데 개수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1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전반적인 원리. 2항은 띄어쓰기였어요. 띄어쓰기 오늘 공들여서 한 게 요 규칙, 관형어, 띄어쓰기, 체언, 붙여쓰기, 조사. 요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서 관형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사, 수번양사 이런 것들 그리고 체언에 들어갈 수 있는 의존명사 특히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또 어미랑 근데 달라요. 니은지, 니은대 이런 어미들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오늘은 뭐 띄어쓰기가 주된 내용이었죠.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 내용 그리고 보조용어의 띄어쓰기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 아까 요거 하나 들어와서 두 말을 이어줄 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라고 할 때 열거하면 다 띄어 써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두 말을 이어주는 요 대가 부사예요. 이때는 접속 부사예요. 그래서 당연히 띄어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 남자와 여자 할 때 이때는 접속 조사라서 붙여 써줘야 돼요. 이렇게 몇 대 몇 하면은 띄어 써줘야 된다는 거. 몇 대 몇 이렇게 남자 대 여자라는 것처럼. 자 여기까지가 제 맞춤법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